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성탄절 특집 돌직구쇼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국회는 계속해서 필리버스터 국면입니다. 그런데 조는 의원도 있었고, 책을 읽는 의원도 있었고, 아예 나간 의원도 있었고, 딴청을 하는 의원도 있었고, 유튜브를 보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웃기고도 슬픈 장면이 알 수 없습니다. 오늘 한 조간신문은 이런 국회의 모습을 향해서 웃픈 국회가 됐다라고 비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자,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아베 총리와 만났습니다. 정말 얼마 만에 만난 겁니까? 세 보니까 무려 15개월 만에 만났습니다. 제대로 된 회담을 한 겁니다. 수출 규제, 7월 수출 규제 이전으로 대화로 풀자. 일단 두 정상 간의 오간 메시지들은 상당히 훈훈했습니다.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연장 문제 내년 3월까지 동시에 풀자라고 제안이 오고 간 겁니다. 다만 징용 문제와 관련돼서는 두 정상 간의 이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일 문제 이렇게 방치할 수 없다. 대화로 해결하자는 공감되는 두 정상이 적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일본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한일 간의 이 민감한 감정을 각자의 대내 정치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일 간의 문제 이제는 풀고 가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조선일보 1면의 헤드라인 톱뉴스는 이겁니다. 끝내 멀쩡한 월성 1호기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는 겁니다. 자, 월성 1호기 7천억 원을 들여서 수명을 이미 늘려놨습니다. 7천억 원을 투입한 만큼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원전입니다. 그런데 원안 위에서 5대2로 7천억 원을 들여서 정상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를 영구 정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문제는 이 감사원의 감사가 아직 안 끝났는데 원안위에서 그냥 강행을 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대목받기의 결정판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계속해서 탈원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온 바 있는데 7천억을 들여서 아직 수명도 끝나지 않는 월성 1호기에 대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원안위에서 결정된 대로 사형 선고를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절차이냐라는 반문과 논쟁이 오늘 아침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성탄 선물 D-Day, 지구촌이 김정은만 쳐다봅니다. 김정은이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성공을 했습니다. 북한이 공공연하게 성탄절 전후로武력 도발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전 세계를 협박해왔습니다. 그런데 준비는 마친 것 같은데 현지 북한의 날씨 사정 때문에 지금까지는 도발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연말 연초에 김정은이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도발을 할 수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ICBM 미사일을 쏘아 올릴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미군의 통신 감청기도 한반도로 출격을 했습니다. 이거 미국이 단발성이 아닌 선물 세트로 경계를 하고 있는 만큼 미국과 북한 간에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그겁니다. 북한은 뭔가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늘 전 세계를 이렇게 무력으로 위협과 협박을 반복해왔다는 겁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데 말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자, 듣보잡, 날강도, 단두대 이거 다 국회에서 나온 말입니다. 듣보잡, 이게 다 신조어예요. 듣도 보지도 못한 것 이란 뜻. 날강도는 다들 아시죠? 단두대에 올려야 된다.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자, 여야 양쪽의 문제입니다. 필리버스터 야당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도 찬성 토론이라는 형식으로 필리버스터에 동참하고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여야를 보면서 과연 선거법 말고 다른 법에서 여야 간의 합의를 국민들이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의문마저 드는 대목입니다. 지금도 필리버스터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현재 국회 상황과 또 어젯밤에 정말로 웃픈 국회 상황 등등에 대해서 저희가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자, 암 환자 10명 중 7명이 5년 넘게 산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2017년 국가암 등록 통계치인데요. 암 진단을 받고도 5년을 넘어서 계속해서 건강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환자들이 99년 이래 처음으로 100만 명이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암 선고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절망 속에 살 필요는 없다라는 것. 현대 의학 기술이 이 정도로 발전을 했다는 것. 관리만 잘하고 조기에만 암을 발견한다면 완치까지 가능하다는 것. 다양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포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 전체를 통틀어서 2017년 최다 발병한 암의 종류는요. 위암, 대장암, 폐암, 갑상선 암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요거는 저희들이 조심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다음에는 경제지 한번 보시죠. 한국경제입니다. 줄여서 한경. 소비절벽이에요. 연말에도 지갑을 잘 안 엽니다. 장도 잘 안 보고 쇼핑도 잘 안 하고 자동차도 안 사고 뭔가 지갑이 꽉 닫혔다. 지갑이 닫혔다는 것은 서민들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체감 경기가 그만큼 싸늘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소비 증가율이 10년 만에 최저치. 그런데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민간 소비 증가율이 꼭 경제의 정확한 지표는 아니지만 이렇게나 10년 만에 최저치로 뚝 떨어졌다는 것은 서민들이 느끼는 경기의 체감 지수도 이만큼 쌀쌀하다는 겁니다. 경기가 더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비를 안 하고 지갑을 꽁꽁 닫게 된다라는 기저심리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경기입니다. 경제입니다. 가계빚이 늘고 있고 3040의 고용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청년들이 취업하는 것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노년층의 일자리가 늘었다고 하지만은 이거 다 알바다, 알바 천국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갑을 안 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갑을 열지 못하는 경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